이수진의 삶은 사랑스러운 남자친구 김지훈과의 만남으로 인해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몇 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후 그녀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삶에 다시 따스한 햇살을 가져다 주었다. 지훈은 훤칠한 외모에 다정한 성격, 게다가 촉망받는 사업가였다. 그의 완벽함은 수진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아파트에는 지훈의 웃음소리와 그녀가 직접 꾸민 화려한 꽃다발에서 풍기는 향긋한 장미 내음이 가득했다. 수진은 자신이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다. 수진의 곁에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반려견, 몰티즈 꼼돌이가 있었다. 꼼돌이는 수진이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꼼돌이는 수진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녀석은 수진의 감정을 놀랍도록 예민하게 감지했고, 그녀가 슬퍼할 때면 조용히 다가와 품에 안기곤 했다. 수진은 꼼돌이의 존재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다. 녀석은 그녀의 고독한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한 번은 수진이 실수로 소중한 부모님의 유품인 팔찌를 하수구에 떨어뜨렸을 때 꼼돌이가 기적처럼 그것을 물어다 주어 수진을 놀라게 했다. 녀석의 영리함과 충성심은 수진에게 늘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꼼돌이에게는 한 가지 기이한 습관이 있었다. 남자친구 지훈이 집에 올 때마다 녀석은 극도로 흥분했다. 꼼돌이는 지훈을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고, 심지어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히 짖었다. 수진은 꼼돌이가 낯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녀석의 유별난 적대감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을 남겼다. 꼼돌이는 특히 지훈의 새까맣고 반들거리는 가죽 신발에 집착하는 듯 보였다. 녀석은 지훈이 벗어놓은 신발 근처를 맴돌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수진은 꼼돌이가 단지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녀석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는 듯했다. 수진의 부모님은 몇 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수진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사망 직전 수상한 사업에 투자하려 했고, 그 사업의 중심에는 이성호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성호는 지훈의 사업상 경쟁자였으며 과거 지훈과의 사업 거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진은 잊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죽음이 지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꼼돌이는 부모님의 사진을 볼 때마다 녀석의 눈빛이 흔들리곤 했다. 어느 늦은 밤이었다. 지훈이 수진의 집을 방문했다. 평화로운 저녁 식사 후 지훈이 거실 소파에 앉자 꼼돌이는 조용히 침실 문 밖으로 나가는 듯했다. 수진은 안도했지만 잠시 후 침실에서 꼼돌이의 격렬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렬했고 그 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꼼돌이는 침실 문 밖으로 뛰쳐나와 준영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지훈의 새 신발 밑창을 향해 돌진하더니 맹렬하게 물고 늘어졌다. 꽉 날카로운 송곳니가 가죽 밑창을 찢고 그의 피부에 박혔다. 꼼돌이는 지훈의 다리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녀석의 눈은 슬픔이나 원망 대신 오직 지훈을 향한 강렬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녀석은 온몸으로 지훈의 행동을 막아섰다. 지훈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꼼돌이, 이 미친 개야, 당장 놓지 못해. 그는 꼼돌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꼼돌이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녀석은 지훈의 신발 밑창을 물고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다리를 핥히었다.
꼼돌이의 행동은 마치 지훈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거나 혹은 그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는 듯했다. 녀석의 발톱에 희미하게 묻어있던 것은 피가 아닌 알 수 없는 흙먼지였다. 수지는 꼼돌이의 행동 뒤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행복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악몽이 될 터였다. 수진의 아파트는 새벽의 싸늘한 공기 속에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훈의 비명소리와 꼼돌이의 맹렬한 공격은 수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훈의 신발 밑창에 난 이빨 자국은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깊은 심리적 혼란을 안겨주었다. 꼼돌이가 왜 지훈을 공격했을까? 정말 질투 때문일까? 수진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었다. 그날 아침 수진은 꼼돌이를 침실에 격리시켰다. 지훈은 찢어진 신발을 들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꼼돌이가 광견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의심하며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진은 꼼돌이가 그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준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수진은 꼼돌이가 물어뜯은 지훈의 신발 밑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찢어진 밑창 안감에서 희미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얇은 합판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합판 틈새로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다. 수진은 소름이 돋았다. 이곳은 단순한 신발 밑창이 아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잠 못 이루고 꼼돌이가 남긴 단서들을 곱씹었다. 꼼돌이는 침실에 갇혀서도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수진은 꼼돌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녀석의 눈빛, 울음소리, 그리고 지훈의 신발 밑창을 물었던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수진은 부모님의 죽음을 다시 떠올렸다. 그들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진실이 있을까? 꼼돌이가 지훈의 신발 밑창을 물었던 이유가 바로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수진의 마음속에는 끔찍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꼼돌이가 매달렸던 신발 밑창은 마치 아버지의 유품인 팔찌를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부모님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 박정우 경사를 찾아갔다. 정우는 현재는 은퇴했지만 당시에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수진에게 있어 유일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터였다. 수진은 전구에게 꼼돌이가 물어온 지훈의 신발, 밑창 조각과 녀석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정우는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신발 밑창 조각에 묻어있던 희미한 흔적과 수진의 절박한 표정에 점차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직접 수진과 함께 집으로 찾아와 꼼돌이를 만났다. 꼼돌이는 정우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지만 이내 녀석의 눈빛은 진지하게 변했다. 꼼돌이는 정우에게 신발 밑창 조각을 물고 와 그의 손에 놓은 후 지훈의 신발을 향해 녀석의 코를 킁킁거렸다. 정우는 꼼돌이가 단순히 수진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곧 어두운 그림자에게 감지되었다. 며칠 전부터 수진의 집 주변에 나타났던 이성호는 수진 부모님의 사업 파트너이자 과거 지훈과 사업 거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인물이었다. 이성호는 수진 부모님의 죽음 이후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성호가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이성호는 수진에게 찾아와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이수진 씨, 부모님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미 끝난 일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호기심을 부리다가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죠. 특히 그 멍청한 개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꼼돌이는 이성호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성호는 꼼돌이의 반응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개 주제에 감히. 그는 비웃듯이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성호가 떠난 후 수지는 꼼돌이를 꼭 끌어안았다. 꼼돌이의 행동, 신발 밑창 조각, 그리고 이성호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이성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수지는 직감했다. 꼼돌이는 자신을 향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 자신의 목숨과 꼼돌이의 안전,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지훈의 신발 밑창 속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이수진의 마음은 이성호에 대한 의심과 꼼돌이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지훈의 신발 밑창에서 발견된 천 조각과 꼼돌이의 맹렬한 반응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지는 꼼돌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꼼돌이를 품에 안고 거실로 향했다. 꼼돌이는 수진이 신발 밑창 조각에 집중하자 녀석의 코로 조각을 툭툭 건드렸다. 낡고 찢겨진 천 조각은 마치 어떤 특수장치의 일부처럼 보였다. 수지는 천 조각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그것이 부모님의 사업 계약서에 찍혀 있던 희미한 인감과 비슷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부모님은 사망 직전 수상한 사업에 투자하려 했었다. 그들이 천 조각에 집중하는 동안 꼼돌이가 지훈의 신발 밑창을 향해 앞발을 들었다.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신발 밑창을 긁기 시작했다. 쓱 낡은 밑창에서는 희미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수지는 직감했다. 꼼돌이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수지는 꼼돌이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꼼돌이는 수진이 신발 밑창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부모님의 낡은 사업 노트를 툭툭 건드렸다. 사업 노트에는 부모님의 일상적인 사업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투자 계약서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꼼돌이는 다시 흙 묻은 발톱으로 사업 노트에 그려진 투자 계약서 중 특정 기호를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기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수지는 꼼돌이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투자 계약서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수지는 꼼돌이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사업 노트에 숨겨진 비밀 웹사이트 주소를 해독했다. 드르륵 낡은 노트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자 그 안에는 이성호의 이름과 함께 거대한 불법 자금 세탁 및 위조 예술품 거래 조직에 대한 증거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이성호는 겉으로는 촉망받는 사업가였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사업을 미끼로 그들을 속여 모든 재산을 가로챈 후 살해했던 것이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성호가 부모님을 위협하고
부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수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이성호가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부모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꼼돌이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꼼돌이가 지훈의 신발 밑창에 매달렸던 것은 지훈이 이성호와 관련된 단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이성호의 사업 파트너였다. 수지는 꼼돌이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과 꼼돌이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성호의 부하들이었다. 이성호는 수진이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수진을 감시하고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성호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덮는 듯했다. 이수진의 아파트는 이제 이성호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꼼돌이가 물어온 1000조각과 사업 노트, 그리고 녀석의 맹렬한 반응은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꼼돌이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수진을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수진은 꼼돌이가 찾아낸 사업 노트와 비밀 웹사이트를 분석했다. 사업 노트에는 부모님의 일상적인 사업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투자 계약서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비밀 웹사이트에는 이성호의 이름과 함께 거대한 불법 자금 세탁 및 위조 예술품 거래 조직에 대한 증거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수진은 꼼돌이의 행동과 아버지의 노트에서 이성호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꼼돌아, 이 노트에 따르면 이성호는 부모님의 사업을 미끼로 그들을 속여 모든 재산을 가로챈 후 살해했던 거야. 부모님의 차량에 폭탄을 설치하여 사고사로 위장했던 거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이성호의 탐욕과 잔혹함에 경악했다. 꼼돌이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노트를 응시했다. 녀석은 노트에 그려진 투자 계약서 그림의 특정 지점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바로 부모님이 이성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소.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비밀 창고였다. 꼼돌이는 녀석의 발톱으로 지도 속 창고 지점을 긁으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강렬했다. 수진은 꼼돌이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꼼돌이는 단순히 부모님의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부모님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이성호가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꼼돌이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도시의 깊은 곳, 즉 이성호가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성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수진의 아파트를 24시간 감시하며 수진이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아파트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성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다. 이봐, 이수진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부모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꼼돌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 개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수진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전구가 만류했다. 안 돼요. 수진 씨, 이성호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이성호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정우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꼼돌이는 수진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비밀 창고에 숨겨진 이성호의 비밀 아지트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자금 세탁 및 위조 예술품 거래, 그리고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이성호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수진의 부모님이 사업 중 우연히 이성호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다. 꼼돌이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이성호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거래한 위조 예술품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부모님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이성호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비밀 창고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꼼돌이가 아파트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도시 지하 지도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성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수진과 정우는 경악했다. 이성호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비밀 창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부모님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이성호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꼼돌이는 수진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수진은 꼼돌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부모님의 명예, 꼼돌이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도시 외곽에 폐쇄된 비밀 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이성호가 마지막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수진은 정우, 그리고 꼼돌이와 함께 낡은 창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다. 수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부모님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꼼돌이는 수진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비밀 창고 안은 낡은 상자들과 불법적으로 거래된 미술품들로 가득했다. 습기와 먼지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꼼돌이는 수진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상자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수진은 꼼돌이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이 위조 미술품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이성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미술품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이성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불법 거래한 미술품들을 해외로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수진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이제는 그들의 모든 유산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진은 꼼돌이에게 속삭였다. 꼼돌아, 이제 때가 됐어. 가방. 그 순간 꼼돌이가 수진의 품에서 벗어나 이성호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창고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꼼돌이는 이성호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이성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꼼돌이는 이성호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이성호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성호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이성호의 부하들이 꼼돌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꼼돌이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꼼돌이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이성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부모님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꼼돌이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꼼돌이의 끈질긴 공격에 이성호는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수진은 이성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다. 젠장 내 가방을 내놔. 이성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수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윙.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구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도시 외곽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이성호는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이성호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이성호는 마지막까지 이 개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꼼돌이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꼼돌이는 수진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부모님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수진은 꼼돌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수진과 꼼돌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이성호 일당을 연행해 간 후 이수진의 아파트 지하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미술품과 장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진은 꼼돌이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박정우 경사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꼼돌이는 수진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꼼돌이가 찾아낸 웹사이트 정보, 사업 노트, 그리고 이성호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횡령 및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이성호가 수진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불법 자금 세탁 및 위조 예술품 거래를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성호는 수진 부모님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자금 세탁, 위조 예술품 거래,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수진 부모님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수진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부모님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수진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다. 수진은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성호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꼼돌이의 정의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꼼돌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반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수진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부모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정우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수진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꼼돌이의 정의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꼼돌이가 가져온 신발, 밑창 조각과 부모님의 사업 노트,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꼼돌이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이성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부모님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꼼돌이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수진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수지는 꼼돌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꼼돌이는 수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수진은 이제 꼼돌이가 밤에 짖지 않고 꼬리만 살랑거렸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부모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꼼돌이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님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수진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수진은 꼼돌이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수진과 꼼돌이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수진과 충견 꼼돌이의 이야기는 낡은 아파트를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이성호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꼼돌이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수진은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은 디자이너로, 꼼돌이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견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수진은 꼼돌이의 정의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꼼돌이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예술품 보호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파스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수진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부모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정우 경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특진했다. 그는 강력계의 유능한 인물로 성장했으며 수진과 함께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꼼돌이의 정의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꼼돌이가 가져온 신발 밑창 조각과 부모님의 사업 노트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꼼돌이는 수진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꼼돌이는 아파트와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수진은 매일 아침 꼼돌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꼼돌아, 네 덕분에 우리 부모님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꼼돌이는 수진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수진의 아파트 마당에서 꼼돌이의 사랑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꼼돌이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찾아와 수진과 꼼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수진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꼼돌이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꼼돌이는 수진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수진은 꼼돌이를 부모님의 묘지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꼼돌이가 물어왔던 신발 밑창 조각과 부모님의 사업 노트 4본,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지킨 영원한 수호견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수진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꼼돌이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수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꼼돌이의 정의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꼼돌이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수진은 꼼돌이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꼼돌이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꼼돌아, 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사랑이자 친구.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꼼돌이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낡은 아파트는 이제 수진의 디자인 스튜디오 박물관부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수진과 꼼돌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꼼돌이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수진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사랑과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다.